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셀트리온부터 롯데케미칼, 샘표, 기아, 대정화금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오늘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오랜만에 일동제약 등 바이오 업종이 움직여졌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의 미국 FDA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동박 2위 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분 인수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소식에 오늘 양사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7% 넘게 급락했고요. 일진머티리얼즈도 8%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바로 샘표입니다. 어제 장마감 핫이슈로도 전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샘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 전일 장 마감 후에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7%대 강세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 바로 기아입니다.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올투자증권에서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선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대정화금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영토 편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투표를 강행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8년 전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에 일주일이 채 안 걸렸었던 것처럼 속전속결로 추진될 조짐입니다. 또 핵 사용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핵 무기 관련주 대정화금이 오늘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 5 종목 중에서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 꼽은 종목이 과연 무엇일지 두 분의 의견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샘표와 기아 두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황대현 매니저님께서는 기아 공통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표를 찍어주셨어요. 네. 사실 전일 시간에서 한 7% 넘게 상승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오르긴 하겠구나 했는데 상한가를 들어갈 줄은 좀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뭐 생각보다 좀 강하게 네. 웃겼죠. 100억이면 통 크게라도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네. 이렇게 점수를 많이 가게 준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그 샘표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상한가를 네. 치고 나서 한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00억을 이제 그 주식을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주식 취득하는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가 총 전체 발행 주식이 285만 주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주주가 139만 주,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65만 8천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15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잠기는 물량이 한 22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주식은 한 65만 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도 한 5%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거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주식은 50만 주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식 입장에서 보면 그 유통 주식 수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작은 매수세에도 큰 폭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난 그 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한번 내려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중간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7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10만 원대 갔던 종목이 지금 거의 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네. 유통 물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아마 점대로 뛰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또 기아도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우리 매니저님께서 또 기아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의견은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판의 논리가 좀 반영되고 있다 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동시다발적인 동반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라는 고환율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이고 재료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기아를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다 빠지고 있는 것들 원인 중에 하나도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부분에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되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 비계량화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앞으로 주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실적이라 이렇게 좀 보는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 판에서 하락한 부분이지만은 대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뜻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피오그룹 쪽에서 볼 때 기아가 올해 그 P를 볼 때 PER이 4.4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저평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판이 조금 안정이 될 때는 다시 이거 가치가 있는데 너무 빠졌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독일을 제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도 제쳤고 EV6 이것도 다 제껴가지고 2등까지 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매출 부분은 경쟁력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판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될 때는 다시 바로 본질 가치로 회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탑의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차 위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데 좀 집중해서 본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예. 네. 자,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두 분의 선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은 노 의견 주셨고요. 황대현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버텨줬던 종목들이 네. 바로 바이오 업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네, 그렇죠.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나름대로 좀 방어를 해줬어요.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이제 신약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세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뭐 쉽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된 이제 항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난 뉴스 때문에 이제 오늘 강한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지난 7월부터 유럽, 그다음에 영국, 일본 이렇게 이제 판매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매출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셀트리온만 이런 이제 이 아바스틴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게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 SP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얼마만큼 안착을 하느냐를 좀 더 지켜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신약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노를 주셨고 반면에 황대현 매니저께서는 그래도 봐야 된다. 예스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재료적인 부분은 대표님이 다 말씀을 네. 좀 하신 부분이고요. 베그젤라라는 이런 부분이 어떤 신약 부분에 얘기는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 보는 관점은 차트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오늘 바이오 업종들이 그 하반 경직성을 보였는데 저도 바이오 업종은 그렇게 거의 보질 않았던 부분인데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가의 그 흐름을 보면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왔다는 거죠. 원점 파동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반등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예스라고 한 거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간다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제 팔 사람이 다 팔면 주가가 안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진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바닥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볼 때 바로 이제 그 이중 바닥권에 이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삼중 바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재료에서 조금씩 뭐 반등은 모색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예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케미칼인데요. 자, 이 두 종목의 의견. 또 걸리셨어요? 임순재 대표님은 노 주셨고요. 황대현 매니저님은 예스를 주셨습니다. 이거 고민스럽겠습니다. 네. 어떤 논리에 더 점수를 드려야 될지 한번 가능성을 들어보죠. 네, 일단 뭐 롯데케미칼이 일진 이제 머티리얼즈를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 뭐 회사 공시에도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이제 인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SK 넥실리스를 인수했을 때보다 지금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SK 넥실리스 때보다 뭐 시장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뭐 그만큼 뭐 더 시장 시세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연 그게 적당한가, 적정 가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뭐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 SK 단독으로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는 가능하지만 향후에 이제 동박 관련돼서 계속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재무 구조가 지금보다 좀 악화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이제 인수할 것이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저가에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 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같이 나와 있는 가격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실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3조 밑으로는 안 판다. 원래 이런 입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황다은 매니저님은 그래도 예스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측면. 롯데케미칼이 그 현재 그 경권 프리미엄을 좀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한 군데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향후 성장성은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일진머티리얼도 오전장에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런 효과가 나빠서 보는 것보다 오늘 시장 판에 논리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가 이제 크게 보는 것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계속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진머티리얼 때 그 동박 관련 부분의 이런 기술력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투자는 계속해야 돼요. 성장주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한 만큼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고 아직은 2차 전지 산업은 지속된다고 보는 부분에서 저는 후자 쪽의 성장성을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비싸게 샀다 해서 악재를 할 수 있다도 예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볼 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은 그래도 경쟁성 있는 건 2차 전지라고 볼 때 단기적으로 뭐 오늘 시장에 동조화된 부분이지 이것을 갖다가 아주 뭐 너무 비싸게 샀다 나쁘게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제 차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도 정말 뭐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왔습니다. 38만 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왔 부분이고 이렇게 계단식 하락하다가 요번에 이게 팍 떨어지는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패닉 캔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패닉 캔들이 팍 나왔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패닉 캔들이 나오면서 저점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물론 바로 가진 않더라도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추격 매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하락률보다 상승률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 관점에서 예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특징주가 남아 있습니다. 대정화금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네. 움직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뭐 말티님 같은 경우에도 대정화금 상승 보고 살짝 겁이 나요. 사실 이런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필수 의약품의 요오드를 만드는 곳이 대정화금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일시적인 방향으로 봐야 될지 아무튼 사실 좀 테마성인 그죠? 종목인 것은 지현 씨가 없잖아 볼 때도 있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일단 노를 주셨었거든요. 네. 네. 자, 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 임순재 대표님께 여쭙도록 하죠. 그야말로 이건 아직 점수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뭐 예. 핵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핵전쟁이 뭐 말같이 그렇게 쉽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위험령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시약이나 이제 의료약품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이제 뭐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뭐 특별한 이슈 때문에 급등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려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요드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 요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칠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진짜 뭐 핵전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거는 뭐 칠레나 아니면 일본 관련된 기업일 뿐인 거지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국내에서 조금 판매하는 거 외에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요드 같은 경우에 그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도 없는 거여서 조금 오늘 뭐 핵전쟁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한 거는 조금은 오버한 그런 이제 시장 반응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속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합참에서 네. 이제 발표를 했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네. 오후 6시 넘어서 좀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핵 항공모함이 지금 입항을 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황대현 매니저님, 뭐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주신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게 속보가 들어온 김에 이것은 사실 이런 해석은 있어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시위성이다. 어쩐 이런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탓이다. 뭐 이렇게 좀 의도하기 위해서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해석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침 뭐 푸틴 핵공격 관련해서 좀 북한이 또 이 미사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참 장도 안 좋은데 난리 부르습니다, 예. 진짜. 제가 볼 때.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칸츄리 리스크하고 환율하고 우리가 네. 반대 매매가 굉장히 우리나라 주가를 많이 네. 흔듭니다. 근데 칸츄리 리스크에 대한 그 악재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만일에 이제 뭐 정말 그 항공모함에 그 옆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뭐 이제 시위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볼 때는 그래도 좀 담대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발 좀 속보가 들어온 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의 의견 계속해서 특징주까지 들어봤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